자, 우리 지상권의 지류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상권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된다 그랬죠. 그 존속기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존속기간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은 존속할 수가 없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기간은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으면 구조 종류에 따른 30년, 15년, 5년이 적용이 되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으로 정해지죠.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료다라고 하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제가 제 땅을 누구에게 빌려주면서 반드시 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돈 안 받고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료를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은 무상으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유상, 무상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료를 약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라고 할 때 토지 사용료로서 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료 약정했답니다. 지료 약정하지 않았다 그런 거야. 지료 약정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죠. 유상인데 이 지료에 관해서 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갑하고 을 사이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지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한 때만 청구하는 게 아니죠. 등기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 정도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지료가 등기가 돼 있대요. 등기가 돼 있을 때 을이 자신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죠, 얘한테? 을이 지상권을 양도할 때 지상권 설정자인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요. 양도했을 때 지료가 등기돼 있으면 얘한테도 유상의 지상권이 되는 것이고 지료가 등기돼 있지 않으면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무상의 지상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지료 약정했으면 갑하고 을 사이에는 유상의 지상권입니다. 근데 지료가 등기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는 지상권이 양도됐을 때 지상권의 양수인과 관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경우에 병에게 지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경우에 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무상인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127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지료 약정에 관한 등기예요. 자, 그거 줄칩니다. 지료에 관해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의 의미는 128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니은에 지료를 약정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전득한 자에 대하여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지상권을 전득한 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 되는 거고 지료의 증감 청구는 경제사정이 변동이 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정해놓은 지료가 10년, 20년이 지나도 합당할 수도 있지만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럼 장래를 향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지료를 증액 청구했는데 지상권자가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청구하고 그래요. 그 정도 안 올랐어요. 라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은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지료 증액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 증액해달라 그러면 토지 사용권자인 지상권자는 무조건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많이 끌면 많이 끌수록 증액된 지료 덜 줄 거 아니냐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땅값이 너무 떨어져서 지료를 감액해야 되는데 지료 감액 청구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소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지료의 감액을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최초 지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최초 감액 청구한 때로부터 소급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의 증감 청구권은 뭡니까? 형성권입니다.
증감 청구하면 바로 증감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판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치료를 지급해도 되지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기간 동안 밀린 거 한꺼번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증액의 효과는 최초 청구한 때로부터 소급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조문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 치료의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그거 줄치고 그래서 청구 즉시 증감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이 치료 증감에 대해서 다투는 때는 그러면 소송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법원 판단에 따르겠지만 증감의 효과는 청구 시로 소급해서 발생을 한다. 자, 4번도 줄칩니다. 이때 법원 결정 시까지는 지상권자가 종래의 치료액을 지급해도 치료 연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치료 연체 시의 효과 그렇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 동그라미 칩니다.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년으로 했죠. 2년이 왜 2년이냐? 어떤 분이 발음이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년이 아닙니다.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씩 되죠. 예, 어떤 경우는 30년 이상씩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물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지상물의 가치가 엄청나게 큰 거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달, 몇 개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한두 달 밀렸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지상권을 소멸시킨다.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지상권이 소멸되면 지상물 철거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거 철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두 달 밀렸다고 해서 그 가혹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 지상물을 철거하지 말고 기간을 얼마나 주자? 2년 정도 주자. 그럼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했으면요. 그러면 2번 밀리면 바로 소멸하는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주기로 했다. 그래도 2년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인 거죠. 2년을 연속해서 밀려야 된다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밀린 치료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 아닙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가면 소멸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지상권 소멸 청구로 지상권은 소멸한다. 여기 지상권자가 동그라미 2번은 다 줄칩니다.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하면 연체된 치료액이 통산해서 2년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치료는 조금 아까 제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등기하지 않아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치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자, 갑을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로 하고 을을 지상권자로 약정을 하면 얘네들 사이에 1년의 치료가 연체가 됐습니다. 1년. 그러는 사이에 갑이 머리 아프다고 그 목적물을 병에게 양도해 버렸어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도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관계가 성립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도 또 1년을 빌렸답니다. 1년을 연체했으면 합산해서 2년이죠. 네. 합산해서 2년인 경우에 병이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다고 이미 여기서 답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을은 갑에게 1년이 밀렸고 병에게 1년이 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 연체의 효과까지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 1번이 그겁니다. 지상권자의 치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무상의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 땅의 사용수익권을 무상으로 주는 일이 많을까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립니다.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요. 그러면서 이 토지를 가지고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저당권자 을 입장에서는 저 토지를 나대지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대지가 비쌉니까? 건부지가 비쌉니까? 나대지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건부지는 해당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를 못 쓰지만 나대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든지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나대지가 비싸다 보니까 혹시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갑이 이거를 직접 사용 수익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아니면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여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나대지 상태의 가치가 건부지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저당권자 을은 이걸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아예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지상권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저당권의 담보가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인 거예요. 이런 지상권을 우리는 현장 실무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 라고 해서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을이 토지 사용수익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갑의 사용수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갑이 사용수익 하되 을한테 불리한 방식으로 사용수익은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당권 침해 아닙니까? 이걸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상권이고, 그럼 이 담보지상권은 결국은 무상일 수밖에 없죠. 을이 토지 사용수익을 직접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면 이것도 유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지상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무상의 지상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의 교환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다 줄칩니다. 토지에 대한 무상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상권은 토지의 교환가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마저 말소 등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멸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이런 걸 일명 뭐라고 한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명 담보지상권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판례는 밑에 있는 4번에 있습니다. 판례는 밑에 4번에 있어요.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이죠. 지상권의 소멸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토지가 멸실이 됩니다. 토지가 뭐라 그래요? 멸실하는 걸 포락한다고 하죠. 예, 그럼 토지가 팔았겠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후에 권리는 다 소멸해야 되는 거고,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는 조금 아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넘겨보세요. 130페이지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는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죠.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이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갑이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을소유의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 자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을 소멸한다면 이거 그냥 완전히 폭망이죠. 거기다가 지상 건물도 철거돼야 된다고. 철거돼야 되면 이게 또 여기 저당권자도 굉장히 손해가 크게 생길 수 있죠.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 얘한테 할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서 얘한테도 같이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돼서 지상권 소멸시킬 테니 저당권자 너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저당권자 너도 지상건물 철거되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 그게 뭐 하는 얘기야? 받을 거 빨리빨리 받아 그런 얘기죠. 통지하면 받을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8조에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 다음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빌려준 돈 회수할 기간을 좀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질문하십니다. 얘 사람 돈 없으면요. 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건 알아서 회수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질문 와요. 이 사람 돈 없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얘가 왜 돈이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당권자 이거 어떡하냐고. 아, 그거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여기까지만이에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받을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다음에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매수 청구 그런 거 나오는데 283조에 자, 제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여기서 소멸은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소멸할 때 이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했을 때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서 소멸했을 때. 이때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 좀 다시 합시다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다. 여기에 을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은 기간 만료되면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상물이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지상 건물 저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러면 이때 을이 갑에게 계약을 좀 갱신합시다 라고 갱신을 청구합니다.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갑이 갱신을 거절해 버릴 수 있죠. 아니야 이거 내가 써야 돼 라고 거절하게 되면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아닙니까? 그럼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2항의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럼 뭐 했다는 얘기죠?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정해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의 갱신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다. 그거 보이십니까? 계약의 갱신 청구권이 혹시 형성권이라면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갱신 청구권은 단순한 청구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131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은 기억엔 잠깐만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거기까지만 줄칠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때 니은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수 청구 행사 당시 상당가액으로 매매의 법률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거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귿으로 가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지류연체 기타 지상권자의 귀책 사유로 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한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5조에 보면은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인데 요거는 이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할 때 지상권 거기 소멸에다가 밑줄 쳐놓고 모든 소멸 사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소멸. 어떤 원인에 의한 소멸이든지 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소멸 사유가 다 해당하는데,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누가? 지상권자는 어떤 원인이든지. 근데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항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 행사하지 않아도 지상권 설정자 줄칩니다.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을 매수 청구한 경우에는 여기서 공작물이나 수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은 왜 빠졌어요? 건물은 수거해 갈 수가 없지. 건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나요?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 건물은 당연히 수거 못 해가니까 해당할 수가 없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 가로 3번에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그냥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다 동그라미만 쳐놓으십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만 그냥 아시면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수지상권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수한지 특수지상권 나와요. 우리 지금 지상권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겨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도 갑소유 건물이에요. 갑소유 토지 위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소유 건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을이 먼저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하고, 여기 먼저야.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약정지상권 가지고 가능해요. 토지 사용권을 먼저 취득한 거예요. 그럼 토지 사용권 취득하고 지상의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죠. 요거는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아주 비슷하긴 한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었다는 거지. 있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더란 얘기입니다.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토지만 팔릴 수도 있고 건물만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먼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혹시 저당물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요거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묶어놨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여기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상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자, 요거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아니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아니면 토지나 건물이 저당권 실행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건물이 팔릴 수도 있고 토지가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엔 이때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요거 두 개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요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토지의 특별승계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 이미 토지 사용권에 관한 계약이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지상물을 얘가 나중에 취득하게 됐대죠. 그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얘는 토지 사용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정지상권이고 토지 사용 계약이 없었어도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이 없었어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동일인 소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지상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또는 토지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가 저당권 실행이 되거나 토지와 건물의 저당권 실행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지상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요거 이제 빼버려. 이거 헷갈리니까. 빼버리고 이제 요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발인 거야.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토지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토지 건물의 기타 처분 행위에 의해서 결론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우리 약정지상권에 관한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지상물 구조 종류 알아요 몰라요? 눈 뜨고 있으면 아는 거지. 지금 처음부터 지상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적용이 되는 거고 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지료는 이건 유상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정지상권은 내가 내 땅 누구에게 빌려주면서 돈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근데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먼저 전세권 가지고 한번 볼게요. 민법 제305조에 있는 겁니다. 305조에 동일인 소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다가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전세권자 그리고 토지 소유권이 A한테 팔려버렸다는 거야. 여기 두 번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366조인데 366조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여기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둘 다 설정되거나 공동 저당이 설정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이랬다가 이 이후에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되면 그때 둘 다 경매가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305조와 366조에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걸 민법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뭐냐? 이것도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건물이 처분될 수도 있고 토지가 처분될 수도 있겠죠. 기타 처분행위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한국의 관습법상 제도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고 요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배제 특약할 수 없지만 요거는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배제 특약을 하느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지상건물에 철거 특약을 하죠. 지상건물 철거 특약을 해버리면 토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난 지상권이 아니라 임차권 가지고 지상물 소유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존속기간 얼마로 합니까? 지상물 구조 종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상물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 존속기간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 목조 건물이었답니다. 15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상건물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지었답니다. 지상건물 철거했어도 존속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지상권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지으면 되는 거죠. 지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답니다. 하지만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은 목조 건물이었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다시 3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지상물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상물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지상권 소멸해야 되죠. 그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어떡합니까?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철거해 가든 어떻게 하든. 아시겠죠? 자, 이게
법정지상권이었다. 그래서 특수지상권 하나도 안 특수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 경우 여기 있죠. 여기 봅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죠. 여기 속한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여기 했고 전세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대죠. 토지가 누구에게 바뀌었답니까? A에게 팔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뀐 경우에 그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A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아닙니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거기는 전세권 설정자에다가 네모 쳐놓으시면 돼요. 바꿔서 낼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입니다. 저당물 경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요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동일인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래요. 토지 또는 건물의 저당권 둘 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저당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대요. 저당물이 뭐가 됐다고요?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지료는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특별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 뭐라 그랬습니까?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이라고 얘기했죠? 가등기 담보권 뭐라고? 저당권. 양도담보권도 저당권입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저당권 똑같아. 임목에 관한 법률에는 임목저당권 때문에 그래요. 임목저당권. 아시겠죠?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대로 준용하는 거고요. 그 동그라미 양쪽 가로 3번은 줄쳐놔 볼게요.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저당물 경매 이외의 저당물 경매 이외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타 처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외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성립요건에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그런 거야. 기타 처분행위 할 때 동일인 소유로 있었죠,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에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자가 토지 소유자였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자, 여기 지금 기타 처분행위 할 때 이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아닙니까? 여기 지금? 근데 이 건물은 원래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니까 지상권자 병이 이 건물 사용 수익하다가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게 되면 얘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인 소유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병이 지은 건물을 갑이 취득을 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타 처분행위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타 처분행위 할 당시만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첫 번째 기억의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매매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놓고 증여, 대물변제, 공유대지 분할,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다 보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볼게요. 디귿에 환지처분이나 환매특약, 환지에 환 동그라미 치고 환매특약에 환 동그라미 칩니다. 요 두 개만. 환지, 환매 얘네 둘은 어떻게? 얘네 두 개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예외란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환지나 환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환지는 땅 바꿔주는 거야. 환매는요, 내가 다시 사기로 특약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토지하고 건물을 판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게 환매 특약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팝니다. 을에게 팔면서 3년 이내에 다시 내가 사겠다라고 해서 환매 특약을 하고 등기까지 한 거야. 3년이 되기 전에 을이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럼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매 특약에 의해서 얘가 다시 사게 되면은 이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러면 여기에 부합이 되니까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을이 어떻게 보면 배임행위 아닙니까? 환매 특약이 돼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3년 후에 얘한테 다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지가 살 때부터 특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상 건물을 지어서 내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값 내놔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환지는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막 개판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지정리 안 된 이런 걸 경지정리합니다. 이렇게 쪽쪽쪽쪽 아주 똑바르게 이렇게 경지정리 아니면 뭐 구획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구획정리해서 여기 땅 가지고 있던 여기 갑이 있다는 거야. 갑은 여기다가 땅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잘라갖고 이만큼 땅을 줍니다. 이게 환지인가 바꿔준다 그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 있던 갑의 땅은 다른 사람이 환지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환지 받아서 개발 여기 지금 건물 지을 때까지 갑의 건물 남아 있잖아. 그럼 원래 갑의 건물이었고 환지 처분에 의해서 이게 을 소유가 됐대요. 땅이 을 소유가 됐다. 지상 건물 갑의 거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에게 토지 사용권을 줘버리면 여기에 대한 토지 소유권하고 여기 토지 사용권 두 개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이때는 환지 처분이나 환매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환지네 환매네 지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공부 방법은 이것도 그리지 말라고. 집에 가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리냐고. 그냥 환자 들어가는 거 두 개 있죠? 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이런 거 사진 찍지 말고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 한번 해볼래요 지금? 설명도 안 돼.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이건 도시개발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럼 배제 특약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3번 줄치시고요. 기억도 타이틀 줄칩니다. 건물에 대한 철거 합의가 없을 것. 그래 동그라미 니은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되 그 소유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대요. 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뭐야? 토지 사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토지하고 건물을 파는 자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건물은 내가 해외에 이주 나갈 건데 3개월 동안만 내가 계속 사용하다가 해외에 갈 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갈게 토지만 좀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샀답니다. 지상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죠. 그럼 토지 사용권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 사용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B에 그겁니다.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인데 철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대요. 그럼 계속해서 토지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어렵기나. 줄 치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제 설명을 안 들으려고 그래 지금. 뭘 들어 듣기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귀가 뚫렸는데 눈이 트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귀가 뚫리면 눈이 감기게 되어 있고 눈이 열리면 귀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면. 아시겠죠? 귀가 뚫리면 눈이 감기게 되어 있는 거야. 눈이 열리면 귀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볼 때 왜 독서실에서 귀 막고 공부합니까?
여기로 잡음이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집중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좋은 음악 들을 때 눈 번쩍 뜨고 듣습니까? 감고 듣습니까? 왜 감는데? 거기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한지 설명은 안 듣고 밑에 거 보고 줄 어떤 거 칠까 막 그냥 이거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팝니다. 그리고 건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대요. 그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죠. 근데 토지를 파는 사람이 내가 3개월 있다가 지상건물 철거하고 나갈게, 토지만 사라 그랬대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지상건물 철거할 것이고 나는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할 필요가 없죠. 근데 철거 특약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지상건물 철거하되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대. 그럼 토지사용권 계속 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해야지. 그 얘기예요. 설명 들으면 안 어렵다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줄만 자꾸 치니까 어렵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을 것 그래요. 자, 그럼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있다는 얘기는 난 지상권으로 건물 소유할 게 아니라 임차권으로 건물을 소유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걔한테 지상권, 임차권 두 개 둘 필요 뭐 있냐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를 선호한다? 임대차를 선호한다. 그러면 지상권은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한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되셨죠?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다 뭐냐면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이에요. 그 133페이지 보면, 134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죠. 여기에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인데,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의 공유야. 공유 관계에 있고 건물은 한 사람 소유였다는 거죠. 그랬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달라져 버렸답니다. 그러면 토지가 공유였다. 그리고 지상 건물은 단독 소유였답니다.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안 할까 이런 문제예요. 쪽수 많은 데가 어디죠? 토지 쪽이죠. 이때는 건물보다는 토지 소유자를 더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반대로 건물이 두 사람 이상의 공유였고 토지가 한 사람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더 많죠. 쪽수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거 갖고 한번 가는 거야. 자, A하고 B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A 소유였다고. 그럼 일단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다가 C가 토지 지분을 양도해 버렸다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때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라고 한다면 C하고 B는요, A 의사에 의해서 A는 계속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 사용권까지 생기니까 이익이 많이 생기죠. A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C하고 B가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공유인 경우엔 그때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이 공유일 때 한번 볼게요. 건물이 A, B 공유였다고. 근데 토지가 A 소유물이었어요. 자, 이때 얘가 지분을 C에게 양도한답니다. 지 지분을 C에게 양도했대. 그럼 얘는 더 이상 공유관계가 아니죠. 이때는 지상 건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지상 건물이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건 철거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철거가 되면 A는 건물 팔아서 돈 벌고 지상 건물 철거하게 되니까 또 토지의 토지의 가치도 올라가고 너무 폭리를 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B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자. 공유자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A가 자기 공유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상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자기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공유자인 B의 권리가 축소돼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땅이 아니고 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A 지분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자기 지분을 팔았죠. 팔아서 지금 자기가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를 보호해야 되니까 건물의 사용권이죠. 건물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요. A가 지상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A 지분 빠졌대요. 근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강력한 사용권이 또 생긴다. 그럼 A는 굉장히 많은 이익이 생기는 대신 B는 땅이 아니라 이제 똥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이 공유면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토지가 공유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라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어느 쪽을 보호한다고? 쪽수 많은 쪽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쪽 보호한다고요? 쪽수 많은 쪽. 그러면 토지가 공유면 토지를 보호하려면 지상건물 철거시켜야 토지가 보호가 되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거고. 건물이 공유면 건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건물 보호가 되는 거겠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도 돼. 구분 소유 관계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효력입니다. 135페이지로 갑니다. 효력. 자,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해죠.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죠. 그럼 존속기간 얼마로 해야 됩니까? 지상건물 구조 종류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니은에 보시면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서 그죠? 처리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조 종류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료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지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함이 없어서 지료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료 체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이게 상황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니까 삐져가지고 아 자식 알았어 임마 그래 많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대화를 안 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권리 행사하려면 법원에다가 청구해서 지료 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면 고개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야. 그냥 아주 속이 밴댕이죠. 예. 이러고 이제 2년이 지났다. 2년 후에 갑자기 A가 뛰어오더니 2년 동안 지료 안 냈으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B하고 C가 뭐라는 거예요? 뭐 지료 얼만데? 그랬더니 야 지료가 얼마가 됐든 너도 지금 저 지료 줄 생각 없었잖아. 그리고 소송을 하니까 우리 판사가 지료에 관한 합의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B하고 C가 아니 합의하려고 덤벼도 길에서 만나면 고개 이러고 가던데요? 그랬더니 A한테 그럼 법원에 청구한 적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왜 그 청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받으려면 청구해야지.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도 지료가 결정이 된 게 없고 또 법원에 의해서도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죠. 그럼 지료의 내용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법정지상권이냐 또는 지상권은 무슨 권리냐고? 토지사용권이라고. 토지사용권.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야. 처음에 했던 기초. 토지사용권이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토지사용권인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개축 또는 증축됐대요. 지상권을 건드렸대, 지상물을 건드렸대. 지상물 건드렸대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되는 경우에도 이것도 건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토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토지사용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계속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다. 목적 건물로 법정지상권 취득했으면 15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5년인데 지상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30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5번이 보이시죠? 136페이지 5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 또는 지상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요게 어렵습니다. 요게. 자, 다시 한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든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약정지상권이 있어도 지상권이 성립하고 지상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다. 이해되셨어요? 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그냥 법정지상권이든 지상권이 성립하고 지상물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고. 이랬다가 나중에 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걸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상물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토지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을에게 있는 거지? 토지 사용권은 을에게 있는 거죠? 네, 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권리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지요?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을의 권리는 지금 두 개인 거야. 근데 갑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지상 건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보니까 토지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생긴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 내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때 을이 지상 건물을 병에게 매도합니다. 뭘 매도한다고요? 지상 건물을 매도했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은 양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양도 안 한 거지. 권리가 두 개잖아. 둘 다 물권이잖아. 물권. 그렇죠? 그래. 그래서 양도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죠, 지금? 네, 그래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했어, 못했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취득 못한 거지, 아직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토지 사용권은 지상 건물 소유권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이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토지 사용권은 너에게 양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병이 권리 취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쥐가 건물 소유권이 없으면 토지 사용권도 나한테 넘겨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을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니까 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쟤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사용권은 내가 별도로 딴 사람한테 팔아서 건물에 지료를 좀 받아먹게 해야지 라고 했다고. 그랬으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죠. 건물의 소유권은 너한테 주지만 토지 사용권은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꿍꿍이로만 그러면 병이 건물 안 살까봐 살짝 그걸 숨기고 거래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병은 또 뭐 어떤 꿍꿍이가 있었냐면 지가 토지 사용권은 건물로 인해서 생겼으니 건물의 소유권 양도하면 토지 소유권도 양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꿍꿍이만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내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 네 거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별개의 권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을이 아후 그러는 순간 그러나 아무런 특약 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했다 하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은 취득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지만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위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한테 야 묵시적 약속이 있으니까 지상권 설정해줘, 이전해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을이 지금 지상권 가지고 있지만 등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상권 갑은 너는 얘한테 지상권 설정해주고 너는 나에게 지상권 이전해줘라 라고 대위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토지 사용권 취득했다 안 했다? 아니다. 서로 독립된 물건이요, 완전히. 다만 토지 사용권도 없이 지위만 가지고 남의 땅을 쓰고 있죠. 어쨌든 토지 사용료, 임료 상당액은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얘한테 또 모두 줘야 됩니까?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임료 상당액은 지급해야 된다. 자, 이 상황에서 갑이 얘네들 복잡한데? 그리고 자기 소유권을 A한테 양도해 버렸다는 거야. 이때 을이 지상권 가지고 A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등기해야 대항하는 거야?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야?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취득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자가 됐지요. 물권자는 대세권자잖아. 대세권자. 그러니까 특별히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어. 언제만 등기하라 그랬어요? 처분할 때만 등기해야 되죠. 대항할 수 있어서 이 권리는 이제 누가 취득해야 되는 거죠? 병이 승계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A가 저거 병 아직 지상권 취득 못한 애 아닙니까? 얘 아직 지상권 취득 못했잖아. 그 뭐만 취득했어 쟤는? 건물 소유권하고 토지에 대한 지위만 가지고 있죠. 지상권 취득할 지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상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철거 요구할 수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왜? 자, 다시 여기 집중하세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건데 지금 우리 공부한 건 쉬운 것만 한 건데 앞으로 어려워진 거 어떡하려고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을이 지상 건물 가지고 있고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고요. 을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법정 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상 건물만 양도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 양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기 때문에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했을지 모르겠지만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취득 못한 겁니다. 다만 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건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정함이 없이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토지 사용권도 양도하기라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서 얘는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정도는 가지고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 취득하려면 얘한테 이전 등기 받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가 설정 등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병이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너는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너는 나에게 이전해줘라 라고 대의 청구할 수 있어요. 대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갑 소유 땅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 돼야 되죠. 임료 상당액은 갑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갑이 토지 소유권을 A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소유자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도 대항하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병, 얘도 결국은 을이 행사하는 권리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A가 건물의 양수인 병한테 지상건물 철거 요구하면 얘는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철거 요구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경매로 인해서 정에게 양도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 경매가 뭐 강제 경매가 됐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됐든 경매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닙니까? 취득했지만 당연히 이것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렇죠.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는 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그냥 등기 없이 취득해 버리는 거죠. 뭐에 의할 때? 경매에 의할 때와 매매에 의할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적 괄호 5분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 변동 시 권리관계.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소유권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 줄치시고요. 토지가 양도된 경우. 그럼 요거 얘기하네. 요거 지금 이렇게 양도된 거 이거. 네,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두 번째 줄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 갑뿐만 아니라 누구? A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 없이 매매 등의 처분 행위로 지상물이 양도됐대. 이번에는 요거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얘기했죠. 지상 건물만 매도가 됐답니다. 양도된 경우에 기억을 줄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는 부정, 그거 줄쳐야 되죠. 관습법상 법정 기억 찾으셨어요? 네. 법정지상권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B로 갑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양수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승계하지 못하고 지상권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남아있는가? 을에게 남아있는 거죠. 예, 지상권자는 건물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는데, 다만 C에 보시면 법정지상권자가 그 소유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려는 채권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봐서 지상건물의 양수인 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는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상건물의 양수인은 채권자 대의법률에 따라서 소유자 및 지상건물의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때 지상권 등기 없는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죠. 그럼 137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있어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 철거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부당이득이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토지 사용이익 얘기하는 거죠.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건물 양수인은 그 은자 바로 밑에 그 대지를 찾았어요. 그 대지를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반한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상 건물 경매로 인해서 지상물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 경매 그러면 당연히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지만 토지 사용권도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격려한 경우에 두 번째 줄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거기까지 줄치고요. 경락인은 바로 밑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그랬어요. 지금 지상권 또 토지 표면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전부. 아, 여기 또 했다고 또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럴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아, 좋아요. 자,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고 여기도 다 토지 아닙니까? 그럼 지상권은 여기 지금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거고 여기도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또는 요 부분만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요 부분의 사용수익권을 누구에게가 설정해 줄 수는 있으되 혹시 기존에 여기 사용수익권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되기는 승낙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지상권 설정할 때 수목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고가 사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물 같은 공작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지하에다가 지하가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가 수목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목 심을 때 금방 죽겠죠. 여기다가 수목 잘못 심으면 뚫고 나와갖고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줄쳐야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건물 기타 공작물 줄칩니다. 거기에 수목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거기다 수목 X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여태까지 구분 지상권이 답으로 나오면 수목 X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설정행위로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구분 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 그자와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건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수목 X 요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묘기지권 나오죠? 네. 분묘기지권 타인의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죠? 조금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힘들어 하시니까.